n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이 n이라고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27 바이 27짜리 매트릭스인데 근데 텐서인데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제일 마지막 엘리멘트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제일 마지막 엘리멘트는 제일 아래쪽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0, 860, 여기에 160, 여기에 860, 그리고 여기에 4번 GB,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번 하면서 어떤 빈도수예요. 따라서 이 빈도수를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풋이 만약에 G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올 애가 그러니까 다시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를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각각의 숫자를 그걸로 나눠주면 걔가 확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제일 마지막 애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의 제일 마지막 로우를 가지고 1단계를 플로팅으로 만들어줘서 걔를 p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p를 다 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다 더하면 이게 몇천 개가 되겠죠. 그리고는 원래 오리지널한 p를 p썸으로 나눠준 애를 내가 다시 p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시켜놓고 보면 여기 보면은 0.0667 여기는 0.35 0.35 그래서 이쪽의 숫자가 크면 그러니까 여기가 860으로 숫자가 나름 크니까 얘는 35%, 그 다음에 여기는 373이니까 거기는 15%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파이썬치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각각 G라고 했을 때 그 G에 대해서 각각 그 다음에 나올 문자의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에 따라서 그 다음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torch.multinomial 멀티노미알인 게 우리가 바이노미알이 생각하면 바이노미알은 사실 두 개 숫자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우리는 27개 그러니까 문자 26개와 닷 27개 중에 하나를 뽑는 그런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가 뭐를 의미하냐면 걔의 확률 분포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0번이 뽑힐 수도 있고 1번, 2번 하면서 27개의 서로 다른 값들이 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number of samples는 한 개로 하고 그 다음에 replacement is true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뽑힌 애가 다시 뽑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 이제 아이템 하면은 이게 텐서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IX라고 해서 보면 지금 나온 숫자가 1번이 뽑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결과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요 랜덤 넘버의 시드를 지금 내가 1999라고 줬습니다. 따라서 얘는 랜덤 넘버의 시드가 똑같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시켜도 계속 1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은 얘를 잠깐 끄고 그리고는 이제 실행시켜 보면 15번도 나오고 또는 5번도 나오고 1번도 나오고 자,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1번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1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한 로우가 어디냐면 G로 시작하는 로우인데 1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누구냐면 A예요, A. 그리고 그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다가 만약에 여기가 G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A가 나올 확률이 35%예요. 그리고는 우리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하필이면 요 G가 있을 때 그 다음이 A가 나왔다. 왜냐면 그러니까 다시 0번이고 A가 1번이고 B가 2번이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생각을 더 확장을 시키면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전체를 다 확률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더해서 1이 나오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로우를 더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n으로 시작하는 로우인데 내가 사람 이름에서 쭉 보다가 n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 A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뭐 B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C가 나온다. 이거를 각각의 확률 분포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로 바꿔주기 위해서 위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N 전체를 플로팅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거를 캐피탈 P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캐피탈 P를 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그냥 캐피탈 P를 만들고 얘를 그냥 썸을 했다. 그냥 썸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냥 다 더한 숫자가 나와요. 전체 매트릭스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다 더한 게 아니라 로우별로 더하려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이 디멘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27 바이 27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더하고 싶냐면은 여기에 있는 애를 다 더해서 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를 다 더해서 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다시고 그 다음에 A여서 내가 A라고 하는 문자를 봤을 때 그 다음 문자가 무엇인가를 다 카운트를 해서 이걸 가지고 확률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더해서 확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로우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멘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n이 27 바이 27이어서 어느 쪽으로 썸을 할까? 내가 여기에 썸을 할 때 여기다가 1을 넣는다는 얘기. 내가 만약에 이 인덱스에 대해서 썸을 하고 싶으면 0을 넣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인덱스에 대해서 썸을 하고 싶으면 1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번째에 대해서 썸을 하겠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맞죠. 왜냐면 여기가 0,0일 테고 그 다음에 0,1 해서 우리가 0, 1 이 두 번째 있는 인덱스에 대해서 지금 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1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1로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값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얘의 쉐입을 보면 요 P 다 썸을 한 애의 쉐입을 보면 그냥 27이라고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썸이 구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게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작은 이그젠플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1, 2, 3, 4가 있다. 이거를 뭘로 나누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거 두 개를 더한 3으로 나누고 요거 두 개를 더한 7로 나누면 얘가 나눠질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1, 2, 3, 4가 있으면 내가 얘를 나눌 때 여기도 똑같은 사이즈의 매트릭스로 그래서 1하고 2를 더한 여긴 3, 여기도 3,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한 여기도 7, 여기도 7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keep dims equal true 라고 하는 겁니다. TRUE로 한 다음에 쉐입을 보면 이게 27 바이 1 이어서 투 디멘셔널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27이었는데 지금은 27 바이 1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만 여기에 있는 이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거 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썬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트릭스가 서로 디멘전이 달라도 계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수학에서 아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애는 27 바이 27인데 이걸 나누기 이게 27 바이 1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27을 옆으로 얘가 브로드캐스트 한다 그러는데 해가지고 얘가 27 바이 27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각각의 엘러멘트들을 하나하나씩 나누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몇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잘못하면은 굉장히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P를 보면 확률이어서 이 각각의 애들을 더하면 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프라버빌리스틱한 모형에 의해서 프레딕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볼 게 아니라 이제 5개를 해볼 텐데 일단은 5개가 아니라 일단은 뭐 한 번만 해보죠. 그래서 일단 아웃이라고 하는 empty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스타트하는 인덱스는 0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수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IX 인덱스는 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0이 들어가면 누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 우리가 만든 매트릭스의 요 첫 번째 로우가 얘가 P0이에요. 또는 뭐 N0, 이 N0을 가지고 만드는 확률이 P0이어서 걔를 P로 받고 그 P를 이용해서 멀티노미얼 랜덤 샘플을 뽑는데 한 개를 뽑겠다. 그래서 한 개를 뽑은 애가 그게 그 다음 문자의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는 인덱스를 알면 그 인덱스를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꾸든 요 딕셔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내가 생각하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empty 리스트에 어펜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인덱스가 0이냐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구한 인덱스가 0이냐 그게 period냐. 그래서 만약에 그게 period 다시면 그러면 이 루프 자체를 이 while 루프 자체를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브레이크 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프린트 문을 해서 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애들이 문자 하나하나씩이 들어가 있을 텐데 걔를 다 붙여서 조인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라.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DE 하고 점.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개. 그러면 뭔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끝나기는 제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스로 시작해서 그리고 다스는 포함이 안 돼요. A, W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스로 끝나면 이게 하나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이름 같지 않죠. 이게 사람 이름 같지 않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바이그램 모형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글자를 보고 그 다음이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만 지금 맞추는 거여서 지금 이게 바이그램 모형의 한계인데 우리는 이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비슷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뉴럴 네트워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그 프리퀀시를 카운팅을 한 다음에 그 카운팅한 숫자를 확률로 바꿔주고 그 확률에 따라서 이 다음 글자가 무엇이다, 다음 글자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그냥 뽑은 다음에 그거를 연결시킨 거일 뿐입니다. 자,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든 이 통계적인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각의 경우가 몇 번씩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카운트를 한 모델을 이제 통계적 모델이라고 부를 텐데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인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코드를 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카피를 해보면 이 words 안에 있는 각각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닷, 뒤에다가 닷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누가 첫 번째다, 누가 두 번째다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모든 워드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앞에 있는 한 3개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카운트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기 컴마는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요 각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사실 이제 뭘 알고 있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우리의 트레이닝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이 요 .2가 몇 번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m이 몇 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확률을 어디에서 알고 있냐면은 그 확률을 자, 여기다 PROB 그리고 우리가 그걸 P라고 하는 매트릭스에다가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ID1, ID2를 PROB에다 저장을 시키고 확률도 한번 같이 프린트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올 테니까 여기에 .4f 지금 보면은 여기에 .2는 4%, 그 다음에 2m은 3% 하면서 그 각각의 트레이닝 셋이 나올 확률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아니라 그냥 통계적인 모델인데 만약에 우리한테 이 통계적인 모델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이 각각의 조합이 몇 번 일어날까. 만약에 얘네들이 다 같은 정도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조합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은 1.0을 얼마로 나누어야 되냐면은 글자 26개 그리고 다시 하나 있으니까 27 곱하기 27로 나눈 그러니까 그 각각이 나타날 확률은 사실은 0.1% 우리가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0.1%의 확률을 가지고 0.13%의 확률을 가지고 각각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는 4%가 나타난다 또는 2m은 뭐 3%가 나타난다 하면서 이 퍼센티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확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에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하냐면은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곱한 값을 가지고 라이클리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그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곱한 값이 가장 크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추정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각각의 확률들을 지금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다 곱한 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듯이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건 0에서 1 사이의 숫자여서 요 숫자들을 곱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작은 숫자를 이제 이 통계학에서 이제 어떻게 매니지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로그 프로버빌리티, 이 확률에 대해서는 이러한 로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버빌리티를 다 곱하는 대신 로그 프로버빌리티는 전부 다 더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값을 처음에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는 여기다가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다가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곱해주는 거죠. PROB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이 끝에 포르프를 나온 다음에 제일 끝에다가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프린트를 해주면 지금 요 세 개의 이름에 대해서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마이너스 38점 얼마다 라고 이제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 우리의 퀄리티를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요 로그 값들이 여기 있는 요 프로버빌리티들이 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고 나면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라이클리후드는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이런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걔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값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NLL이라고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여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게 우리의 로스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로스를 계속해서 작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앞으로 사용할 건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는 지금 세 개에 대해서 구했지만 사실은 전체 다에 대해서도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전체 다에 대해서 구하면 스탑. 예, 여기에 프린트문을 없애고, 자,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값이 되게 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개를 카운트했는지 이 평균을 내기 위해서 n을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할 때마다 n 플러스는 1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n으로 나누어 주면 (2.45)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평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얘를 점점점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저기 이제 2.45가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0번,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식이 약간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P를 구했는데, 이 P 자체를 놓고 보면은, 요 P는 이제 probability로 구한 거이고, 실제로 여기서 위에서 구했던 요 P 중에 보면은 여기 probability가 0인 애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거는 이 톨치에 있는 로그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비록 0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0이 들어가면 좋은 건 아니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요 P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생각해보면, P는 사실은 N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N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카운트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N 자체에다가 그냥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N에다가 1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카운트에다가 다 1씩을 더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0번 이내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발생한 것처럼. 그리고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3,000번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다는 사실 1을 더해준다 하더라도 그 확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번 여기에 n 플러스 1로 한 다음에 확률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시켜도 여전히 그다지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2.45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별 차이 없이 2.45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 카운트 매트릭스 자체를 이제 스무딩을 시키는 방법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더해주지 않고 예를 들면 한 10,000 정도를 더해줬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계산하고 또 어떤 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보다 3.19, 아까는 2.4 얼마인데 이번에 3.19가 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은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4 얼마에서 3.1로 올라갔다는 건 얘가 지금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로스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로스가 갑자기 커졌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n에다가 만을 더해줬죠. 그래서 원래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 아마 3,000 얼마 뭐 이 정도 되는 숫자인데 모든 숫자에다가 다 만을 더해주면 사실은 거의 모든 숫자가 마치 그냥 다 equally likely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뭐 q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건데 여기 자 이거를 한번 요 Q라고 하는 롤을 보면 여기 28번, 13번, 0번 뭐 하면서 쭉 돼 있어서 얘는 별로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타난 경우는 16번인데 많이 나타난 경우는 여기에 보면 2,400번도 나타나죠. 근데 여기다 다 만을 더해버리면 이 두 개의 숫자가 굉장히 비슷한 숫자가 돼서 양쪽이 뭐 별로 차이가 없다. 그냥 equally likely다. 라는 식으로 이 카운팅 매트릭스 자체가 스무딩이 돼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주어진 매트릭스에서 이 샘플링을 할 때 각각이 굉장히 equally likely하게 뽑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바이그램 모형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